여러분 반갑습니다. 퓨처 에전트 양성식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챗GPT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 그리고 또 문제 원인 분석, 그리고 또 아이디어 발굴, 기획서 작성까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시면 다양한 이제 우리가 공공 데이터를 이제 개방을 해놨는데요. 물론 뭐 여러분이 찾는 데이터가 없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또 찾는 유사한 데이터를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일단 여기서 검색을 해서 다운로드가 가능한 엑셀 파일이나 아니면 뭐 PDF 파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거를 활용해서 이제 챗GPT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또 뭐 아이디어도 발굴하고 그리고 또 기획서 작성까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일단 해놓은 사례들이 몇 개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얼마 전에 강의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제 홍천군청 쪽에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쪽의 자료를 좀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사례를 하나 만든 거거든요. 여기 강원도 홍천군 여기 이제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제가 이제 홍천군으로 검색을 하니까 이제 홍천군의 전염병이죠. 전염병 관련된 이런 그 데이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인지 잠깐만 보여드리면 여기 제가 홍천군 데이터를 받아놓은 게 있거든요. 여기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요런 데이터입니다. 여기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어떤 전염병이 있었는지 그리고 뭐 날짜도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뭐 날짜는 뭐 사실 뭐 다 똑같아서 뭐 상관이 없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그래서 여기 특히 요 낭충봉화 부패병 이게 좀 많네요. 그죠? 여기. 그래서 이제 요걸 제가 일단 데이터를 보고 먼저 데이터를 보고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걸 챗GPT한테 시킬지, 어떤 걸 분석을 시킬지 질문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질문을 하고 또 어떤 걸 뽑아낼 수 있을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걸 이제 챗GPT를 활용해서 이제 일을 시키고 빠르게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요걸 가지고 이렇게 질문해 봤어요. 이 파일에서 발생 연도별, 전염병 유형별 발생 횟수를 분석해주고 시각화해서 표현 좀 해줘.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거든요. 자, 그렇게 했더니 이제 여기 지금 여기는 뭐 에러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이제 그 분석을 한 다음에 나중에 들어오면 막 이런 게 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여기 데이터가 나와 있죠. 그리고 일단 시각화를 해서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시각화를 하면 여기 이제 깨지는 부분은 이제 한글 폰트가 없어서 그래요. 요거는 영어로 그냥 표현해 달라고 하면 이렇게 영어로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그래프가 나왔고 여기 이제 요게 이제 아까 전에 말했던 요거죠. 낭충봉화 부패병. 요게 지금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런 데이터 그래프가 나와서 일단은 한글 폰트가 없으면 영어로 해달라고 했고 이렇게 영어로 번역을 해서 알려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제가 영어로 이렇게 좀 설명이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위 내용은 한글로 번역해줘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요런 거를 이제 여러분이 이제 영어로 해주는 거를 계속 한글로 받고 싶으시면 처음부터 그냥 답변은 무조건 한글로 해줘 이렇게 이제 처음에 설정을 하시면 계속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로 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한글 번역이 됐는데 자, 여기다가 제가 추가로 이제 질문을 했어요. 연도별 전염병 총 발생 횟수 좀 분석해줘.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또 분석을 해줬습니다. 실제로 보면 데이터 맞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중에서 특히 많이 발생한 전염병이 뭐야?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낭충봉화 부패병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105회. 그리고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여기 보면 지금 링크를 하나 걸어놨죠. 요거는 이제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실제로 지금 이걸 분석을 하는 거는 파이썬 코드를 짜서 지금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파이썬 코드를 짜야 되지만 지금 챗GPT가 알아서 짜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또 추가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낭충봉화 부패병의 원인이 뭐고 예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랬더니 이제 여기 보시면 벌집을 감염시키는 질병입니다. 요거의 주요 원인과 예방 방법은 뭐 이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학습된 데이터 안에서 지금 정리를 해서 알려준 거죠. 만약에 이제 답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으면 아마 그 빈 검색을 돌려가지고 뭐 자료를 찾아서 답을 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다가 이제 추가로
그럼 강원도 홍천 지역에서 특히 이 병이 많이 발생하는 게 최근에 한반도의 기후 변화가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한 가설이죠. 근데 가설인데 어쨌든 이거를 한번 챗GPT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여기 보시면 기후 변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후 변화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벌집 질병의 발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또 정리를 해서 또 빠르게 답변을 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제가 그러면 벌의 질병과 관련된 최신 연구 논문 좀 알려줘라고 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뭐 벌과 관련된 거니까 또 최신 연구 논문에 뭐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는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더니 요거는 그 빈 검색을 해가지고 최신 지금 논문을 찾아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자료가 나와요. 자, 근데 이제 그 영어로 돼 있는 거는 제가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해달라고 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요약을 해서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료를 또 수집하는 것도 여기서 일단 바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 위 질병 예방을 위해서 최근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제가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아이디어를 좀 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 식으로 뭐 IoT 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 뭐 자동화된 환기, 뭐 데이터 분석, 드론 원격 조사, 모바일 앱, 뭐 RFID 태그 센서 뭐 이런 거 우리가 사실 다 찾아가지고 사실 벤치마킹을 해서 아이디어를 내야 되지만 이렇게 그냥 챗GPT는 빠르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렇게 아이디어를 소스를 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참고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꿀벌 질병 예방을 위한 스마트 시스템 개발 기획 제안서 초안 좀 작성해줘.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냥 제가 이제 하나의 사례로 그냥 초안을 만들어 달라고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서론, 뭐 배경, 목적, 그리고 뭐 시스템 개요, 뭐 그다음에 주요 기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시스템 이름까지 자기가 이제 가상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쫙 주요 기능 정리해주고 기술적으로 요구되는 게 뭔지, 또 예상 효과가 뭔지, 그리고 개발 일정 예산, 뭐 이런 것도 이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결론은 기대 가치가 뭐 이런 기대 가치가 있다. 여기 지금 끊겼는데요. 여기 계속이라고 하니까 이어서 계속 이렇게 또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위험 관리 및 대응 전략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마케팅 및 홍보 전략 뭐 이런 것도 있고, 자 그리고 결론 및 제안까지. 원래는 이제 이거를 저희가 뭐 초안을 만들려면 내용을 구성하는 데만 시간이 엄청 걸릴 거예요. 물론 이대로 뭐 쓴다기보다는 이제 이걸 참고해서 또 여러 가지 자료를 또 조사해서 추가를 하고 문서를 또 만들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챗GPT 안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데이터가 나온 그 그래프의 어떤 내용을 해석을 해서 이게 왜 이런지 원인도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또 아이디어도 발굴하고 그리고 문서 작성까지 이게 한 방에 지금 이렇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만 돼도 사실은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또 여기 그 원자력과 관련된 제가 한성원 강의를 준비하면서 원자력 관련된 자료도 공공 데이터에서 받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방사성 폐기물 데이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데이터를 잠깐만 보여드리면 자, 요거는 여러분 다 공개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제가 공유를 하는 겁니다. 뭐 이게 공개할 수 없는 데이터면 제가 공유를 안 하겠죠. 근데 이거는 공공 데이터로 다 공유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방사성 폐기물 운반량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이렇게 보면 운반 시작일이 있고 기관명이 있고 그래서 요걸 이제 가지고 제가 이제 데이터를 또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이 파일에 있는 데이터에서 방사성 폐기물의 연도별 총 운반량을 분석해서 연도별 운반량의 변화 추이를 그래프로 표현해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에러가 났어요.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막 뭐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에러를 자기가 찾고 자기가 알아서 또 해결해요. 그래서 다시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열었다고 하고 요거를 이제 분석을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만들어줬어요. 여기서는 그냥 알아서 영어로 한글 폰트가 없으니까 영어로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2020년에 여기 보면 운반량이 2020년에 제일 많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뭐 데이터도 맞고요. 지금 데이터도 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보고 그러면 또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특히 2020년에 방사성 폐기물 운반량이 많았던 것 같은데 생겨가 볼 수 있는 원인이 있을까? 사실 여러분 챗GPT는 현장의 상황은 모르기 때문에 뭐 원인을 자기가 완벽하게 찾아줄 수는 없어요. 대신에 어떤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될까라는 거를 챗GPT한테 물어보면 빠르게 그 소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일단은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이런 지금 원인으로 인해서 방사성 폐기물 운반량이 늘어났을 수도 있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경우의 수를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면 실제로 2020년에 뭐 그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물론 이제 저는 원자력 쪽에 일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2020년에 무슨 일이 모르니까, 무슨 일이 하는지 모르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2020년에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특정 사건이 있었는지, 그럼 이제 한국에서 특정 사건이 있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영어로 또 이렇게 검색을 하더니, 빈 검색을 하더니 이렇게 영어로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글로 일단 바꿔봤는데, 여기 보시면 뭐 요런 지금 뭐 사건들이 있었다. 이런 게 있었다. 이런 게 좀 알려주거든요. 그 내용을 제가 혹시 틀린 게 없나 검색을 좀 해봤는데, 다 내용은 다 맞더라고요. 어차피 이게 그 검색을 통해서 이제 자료를 기반으로 이제 답을 해주는 거라서 여기 보시면 이제 출처도 나와 있죠. 물론 이제 가끔씩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게 데이터 자체가 좀 옛날 뭐 데이터라든지 뭐 아니면 뭐 기사가 좀 예전 데이터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출처를 보고 확인을 하시면서 조금 더 체크를 할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왜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나왔는지 한번 원인 분석도 같이 해보고, 또 이렇게 뭐 최신 정보도 검색해보고 뭐 이런 게 다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이제 부산대학교 강의를 준비하면서 또 준비한 건데, 뭐 제 모교이기도 한데요. 자, 부산대학교는 제가 또 대학교 도서관의 통계 연보, 요거를 그 부산대학교 사이트에 가가지고 제가 PDF가 있길래 PDF 자료를 다운받아서 해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잠깐 그 데이터를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부산대학교 도서관 통계 연보죠. 그래서 여기 도서관 통계 연보라고 해서 이렇게 공개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데이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제가 이제 도서관별로 그 대출 자료, 여기 보면 간별 자료 대출수 있죠. 그 대출수를 가지고 얘가 분석을 하고 답변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대학 내 도서관별의 연도별 자료 대출 책수의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분석해서 추세선으로 알려줘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랬더니 저는 도서관별로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가 도서관별로는 안 되고 그냥 전체, 그러니까 전체 지금 부산대학교 전체 대출 자료수죠. 그러니까 요거는 데이터가 딱 맞아요. 그 최근에 대출 자료수가 이렇게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게 확실히 보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다가 대출 자료수가 어떤지는 분석이 힘들까 했습니다. 도서관별로. 그래서 도서관별로도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때 이렇게 붙였습니다. 좀 절박함을 담아서 꼭 필요한 자료거든. 제가 앞에서 여러분 한번 설명드렸죠. 우리가 감성적인 질문, 조금 더 우리가 절박함을 담아서 하면 더 잘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붙여봤어요. 붙였더니 실제로 이제 이렇게 도서관별로 데이터를 또 뽑아줍니다. 사실 여기 지금 이 도서관 쪽이랑 요 도서관 쪽이랑은 그 대출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얘는 뭐죠? 많이 안 떨어진 것처럼 나오지만 실제로 얘들만 그래프를 그리면 또 이게 그 떨어지는 게 좀 이렇게 확실히 보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워낙 뭐죠? 데이터 수가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모양이 나왔는데 실제로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왔고, 제가 연도별 총 자료 대출수가 급감하는 이유가 뭘까? 어떤 게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뭐 요런 원인이 있을 수 있고 요런 게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좀 몇 가지 경우의 수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원인을 뭐 완벽하게 찾아달라가 아니라 어떤 원인으로 대출수가 줄어들 수도 있는지 그 가능성을 일단 챗GPT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죠. 어떤 원인들이 있을 수 있는지. 그랬더니 이렇게 빠르게 또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한번 확인을 해본다든지 조사를 해본다든지 하면 또 어느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지 좀 알 수 있겠죠. 뭐 제 생각에는 당연히 뭐 디지털 이제 우리가 세대가 점점 대학에 들어오면서 이제 독서하는 양이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여기도 나와 있지만 디지털로 보는 자료가 많아지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줄어드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뭐 독서가 중요하니까 학생들의 독서를 그러면 권장하기 위해서 대학교에서 해볼 만한 독서 캠페인 아이디어가 뭐가 있을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뭐 한 세 가지 정도 알려줍니다. 물론 아이디어는 10가지를 알려달라고 그러면 10가지를 알려주고요. 뭐 언제든지 뭐 여러분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아이디어가 쓸만한지 아닌지는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빠르게 이런 소스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3번 아이디어, 여기 3번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실행하기 위해서 기획제안서 초안을 작성해달라고 하고, 특히 학생들의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상품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원활한 프로세스를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제가 써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제안서를 썼습니다. 제목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뭐 기간, 참가 대상, 참여 방법, 그리고 여기 이제 프로세스죠. 이 프로세스를 그래서 보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좀 덜 자세하게 이렇게 적어놨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요청한 대로 이 부분을 조금 더, 물론 다른 것도 더 자세하게 써달라고 하면 써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질문을 하셔가지고 계속 또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을 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기획 제안서 초안까지 또 작성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나중에 여러분도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시는 뭐 그런 업무를 하신다면 이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챗GPT 유료 버전에서 분석도 해보시고 그래프도 만들고 그다음에 원인 분석도 해보시고 그리고 또 아이디어 발굴과 기획서 초안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